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노무현 같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거의 혼자 가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총력병풍에 총력병풍. 그러니까 조폭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 당당히 가려면 혼자 가셔야죠. 여러 명 호위무사를 40여 명의 호위무사를 데리고. 어이가 없고 네. 귀한 장면처럼.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야당 관련한 예, 이야기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이제 화요일이죠. 이재명 네.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당시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현장에 갔습니다. 네. 아, 왜냐면은 사실 우리 애국 시민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애국 시민분들하고 혹시 이제 개딸들하고 불상사가 연여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애국 시민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네. 현장에 갔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우리 측 인사들도 많고 저쪽도 그렇죠. 있었는데 네. 하나 특이한 장면은 막 국회의원들 막 40명 막 대동하고 가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야, 어마어마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 한번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거의 혼자 가시잖아요. 그렇죠. 측근 한 명하고 변호사 병풍 한 명. 없어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총력병풍에 총력병.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폭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네. 당당하게 가겠다고. 네. 당당하게 가려면 혼자 가셔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 명 호위무사를 40여 명의 호위무사를 데리고. 그게 너무나도 기이한 장면이었어요. 네. 어이가 없고 기이한 네. 장면처럼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하셔놓고 묵비권을 행사하신 건 그러니까 그건 또 묵비권을 뭡니까? 행사하고. 그래서 저는 참 이 당을 사랑한다. 네. 민당을 사랑한다 하면은 당에 부담이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국회의원들 오지 못하게 하고 당 이름도 빼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코 우리 당에도 좋은 건 아닙니다. 아,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재명. 네. 민주당이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제대로 써야 우리 국민의힘도 바로 그렇죠. 써야 돼요. 국정도 제대로 갈 수 예,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야당 대표가 이렇게 예. 기소된 건 참 초유의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 예. 앞으로 이제 검찰 조사 어떻게 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그 단군 일에 정치인 중에 네. 이렇게 비리 의혹 종합 세트가 없어요. 다 선거법, 기억할 수가 없어요. 백현동, 대장동, 뭐 네. 그 변호사 미래나, 배나, 성남 FC 네. 후원금 의혹 또 뭐 그 법화 이게 네, 뭐 너무 많아요. 많죠. 근데 정말 많아요. 이 성남 FC 제 3자 뇌물인데요.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한번 보면은 이게 네. 명확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건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청탁이 뭐냐? 명시적인 청탁이 아니에요. 묵시적인 청탁이죠. 묵시적인 청탁이고 제 3자인 누구야? 우리 최순실. 거기에 최순실 씨가 말. 뭐를 받았다는 네. 거예요. 그게 대가로 갔다는 네. 거예요. 그걸 박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거든. 네. 그런데 그걸 3자 뇌물, 제3자 뇌물죄로 처벌했어요. 넣었어요. 거기 예. 경제 그렇죠. 공동체라고까지. 경제 공동체로 넣었어요. 그러면은 야 이재명 이분 2014년, 2018년 네. 성남시장 네. 때 일인데 소위 말해서 두산건설을 위해서 의료용 부지에 대해서 그 용도 변경 4등급이가 해줬다는 네.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성남 FC 제3자한테 줬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청탁을 여기는 명시적인 청탁을 받았다는 그렇죠. 거죠. 청탁을 네. 문건까지 나왔어요. 문건까지 나와 있고 의원하고의 만남도 있었고 그렇죠. 있었고. 또 내부적인 보고 절차도 있었다는 네. 거고 그 성남 FC에 갔다는 것 결국 알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박 대통령이 제3자 뇌물 네. 삼성물산 제일모직건의 합병건에 네. 대한 최순실에 대한 대가 네. 제3자 대가 네. 지급을 해서 기소가 되고 처벌받았습니다. 네. 그거 유죄로 확정이.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남 FC 후원금 사건은 중하면 중했지 전혀 경하지가 그렇죠. 않다. 네. 맞아요. 가볍지가 않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사안이다. 대표 그때서 박 대통령 현직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도 구속하라 그래서 와, 구속 수사라고. 구속 수사라고요. 그랬고 적폐라고 그러고. 적폐라고 그랬고 이재명 그 시장은 그 당시에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체포영장 네. 발부해라.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사람인데 이게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방탄 이제 1월 임시국회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체포영장, 네. 구속적 구속 이제 법원에 네. 구속 심사에 네. 대한 이제 영장이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부결시키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런 아마 이 수순을 가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검찰이 글쎄요 이번 성남 FC 건으로 구속영장을 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방탄국회가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칠까요? 구속영장을 칩니다. 아, 일단 친다. 칩니다. 일단 아 그래서 저쪽이 왜냐면은 워낙 중하기 때문에 제3자 아. 뇌물죄는 네 명백한 3자 뇌물죄로 보이기 때문에 액수가 또 워낙 커요. 네. 100억 그게 개가 넘죠. 180몇 네. 억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두산으로부터 50억, 또 네. 차병원, 네 또 네이버, 네이버 뭐 많죠. 뭐 네이버도 뭐 한 30억 가량. 그렇죠. 다들 다 인허가 관련이 예, 있어요. 예.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방탄국회가 예, 그 열려 있는데 예. 근데 민주당에서 이게 방탄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국회 가보면 사람 아무도 없고 회의 하나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외유 나가 계시고 국회의장도 내일 외국 나가신대요. 아니 이건 방탄 아닙니까? 명확한 거? 대체로 1월 달은 솔직하게 이게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원래 1월 달은. 없어요. 네. 이거 구정 전 1월 달은 네. 원래 없는데 이 사람들은 뭐 이제 무인기 사건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하자고 그러는데 안보에 아무 관심도 없던 분들이 결국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임시국회 소집 이유는 네. 방탄이죠. 네. 그렇죠. 이거는 명명백백한 네. 총력 방탄을 위한 이재명 대표 구속을 저지하기 위한 방탄국회.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참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본인이 이게 방탄국회가 있더라도 법원에 출두하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과거에 우리 당 의원들 출두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의회가 이제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본인이 떳떳하다면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법원에 가야 됩니다. 아, 응? 방탄국회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줄 민주당의 네. 명분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네. 본인이 부채부 특권 포기하겠다고 대선에 그러면. 공약까지 하신 분이 지금은 뭐 국회 방탄, 인적 방탄, 모든 방탄을 다 하고 계세요. 그 총력 방탄이에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전당대회 후보로서는 처음 이렇게 모셨는데요. 처음입니다. 예.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잘 알아야 앞으로 좀 나아갈 방향도 네, 예.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위기라고 볼 수 국민의힘 있을까요? 상황은요. 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네. 이렇게 우리가 영입해서 대통령 후보로 모신 것도 대단히 위대한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아 그렇죠. 당과의 인연이 없었죠. 네. 당과의 정체성도 따지지 않고 오직 승리 가능성을 보고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올인했습니다. 네. 정권 개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정권 개최는 아직도 아니죠. 네, 네, 그렇죠. 국회는 여전히 국회는 여전히 민당이 압도적인 네, 그 의석 집권 야당이라고 하죠 지금. 대통령의 국정의 어젠다, 개혁을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위기입니다. 네. 특히 그런데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네. 아니면 도와줘야 된다. 최근에 네.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견제해야 된다는 그 여론 지지율이 55%예요. 아. 전 깜짝 놀라서 55%. 네. 근데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된다. 예. 이게 41.4%. 아이고 아직 MZ 세대한테 크네요. 물어봤더니 MZ 세대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도와줘야 된다. 20%밖에 안 돼요. 오. 아. 20%. 네. 예. 그러면은 우리 MZ 세대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까지 우리를 지지해 줬거든요. 네. 근데 MZ 세대가 우리 곁을 떠나갔어요. 또 수도권 민심도 좀 떠나가고 있는 중이고. 네. 야, 중도층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네. 내년 총선 승리가 어렵지 않겠나. 아.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다 얘기합니다. 네. 저도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통령 생각하면 짠합니다. 네. 한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야 사실상 대한민국 우파 정부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과거의 역사를 네. 한번 보면요. 우리 박근혜 정부, 네. 이명박 정부, 노태우 정부, 전두환 정부, 박정희 정부 거의 성공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어떻게 성공시켜야 되느냐 이 네. 문제 결국은 우리가 정당의 혁신부터 해야 된다. 우리 아, 국민의힘의 네. 혁신. 제가 그래서 당대표 출마한 겁니다. 현재 우리는 위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의원님께서는 출마하시면서 윤심파리 같은 거 하지 마라. 예. 자생력으로 싸우자 했는데. 자생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 의원님은 친윤입니까 비윤입니까? 저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친윤 이상의 진윤입니다. 진윤. 친윤. 그러니까 마크도 제가- 많이 도와주셨죠. 많이 도왔죠. 네. 사실 네.
저를 캠프마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당시 재판 중에 있었고요. 아하, 네. 예. 사실 저는 이 친윤 이상의 네. 찐윤이라고 할까요? 네. 아, 네. 찐윤. 네. 찐윤. 네. 근데 저는 그거 구구절절히 대통령 관계를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안 쉽지가 하시는 않아요. 잘 공개적으로. 아니 왜 대통령을 파냐 이거 왜 대통령한테 부담을 드리고 왜 대통령이 공정한 경선에 뛰어드느냐 아, 그렇죠. 하느냐 공정한 경선을 이 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만드냐 윤심팔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자생력으로 쓰라는 겁니다. 아하. 윤심팔인지 네. 이 김장년대로 이게 장심팔인지 헷갈려요. 솔직히. 장신팔이요? 내가 윤심팔인지 장심. 아니 나는 그게 네. 정치라는 게 아니 자기의 자생력으로 크는 거지. 아, 네. 자생이고 자강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든 뭐 만나든 그걸 가지고 떠벌 필요가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네. 아, 예.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네, 의원님께서 이제 이번에 내세우신 공약이 세 예. 가지입니다. 예, 예. 첫 번째는 덧셈의 정치 실현, 예. 두 번째는 이익 집단이 아닌 이념 정당 구축, 세 네. 번째가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구성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덧셈의 정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요. 덧셈의 정치가요. 저희는 우리 당이요. 뺄셈의 정치의 DNA가 너무 강합니다. 아하. 한번 보시면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네. 이것도요. 결국 탄핵에서 얻은 결과는 뭡니까?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부를 태동시켰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완전히 네. 무너져 버렸어요. 네. 결국 박 대통령을 민당하고 이 손을 잡고 가세해서 탄핵의 결과는 대한민국을 망쳐나게 냈다. 네. 그렇죠? 그 뺄셈 정치 한 예죠. 네. 또 저 같은 사람 친박이라고 해서 공천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당 의석수가 103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103석. 네. 민당 의석수가 180석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180석. 결국 친박 공천 학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네. 뺄셈 정치의 DNA 네. 결국은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망쳤다. 네. 왜 우리는 덧셈 정치의 DNA를 못 가지고 있느냐? 아. 좀 덧셈을 하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도 원팀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네. 상생하고 화합하고 나가야 된다. 네. 이게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 사실 작년 3월 9일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뛰었거든요. 원팀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근데 외부에 지금 있는 안철수까지 안철수까지 다 그것도 끌어들어왔죠. 제가 한 겁니다. 아하.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아, 단일화 과정에서요. 야, 단일화 과정에서도 두 분의 관계를 제가 처음 네. 초석을 놨고요. 네. 그리고 사실 안철수 대표도 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원래는 4월 7일, 재작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네. 합당에 돌입했는데 네. 제가 합당을 늦추라고 했어요. 합당을 하지 말자. 아. 그리고 안철수 대표한테 국민의 당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거기서 대통령 후보로 나가라. 아하.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일단 당의 외연 확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일화를. 아, 하지 그게 더 효과적이다. 그게 훨씬 더 정권 교체에 대한 최고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아하. 저희 제안이었고 네. 예. 안철수 대표도 그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합당을 우리가 네.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고 네. 이 단일화 후보 다 된 다음에 우리가 합당을 한 거고요. 네. 그런 맥락 속에 제가 이제 두 분 우리 윤석열 네. 후보 안철수 후보하고의 만남도 제가 아, 만들었고 그러셨군요.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네.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윤석열 후보께도 딱 양쪽에 네.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 일단 안철수 네. 그리고 상징된 중도 네.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 네. 로 젊은. 중된 젊은 네. 이 두 날개가 있어야 성공한다. 이런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이제 다른 후보들 얘기 나와서 좀 네. 얘기를 해보죠. 예, 예, 이거 예. 지금 보면 김기현 의원은 오래전부터 김장연대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부 쪽에서 그 김장 맛없다, 뭐 아, 그게 그러니까 누가 먹냐, 나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정말 또 의원님 나는 텃밭연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어제 했고. 오늘도 김기현 선배님 옛날부터 친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뭐 지금은 경쟁 관계니까 오늘도 껴안고 둘이서 먹는데 나를 두 번이나 그래요. 껴안았어요. 네, 네, 근데 나는 아니 그렇게 옛날에 껴안으셨어요? 10년 전에 네. 네. 제가 원내석 부대표하고 정책위장 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아, 1년 동안 같이 네, 잘 네. 알거든요. 네. 사석에 네. 형동생하고 네. 그러는데 아니 나는 김장연대를 보면서 네. 야 맨날 김장, 김치 냉장고. 정말 이게 무슨 소리야. 예. 내용이 없어요. 네. 솔직하게. 아, 그런데 이게 윤심 마케팅을
근데 윤심 마케팅이 아니라 좀 장심인 것 같아. 아. 그리고 누가 후보인지 헷갈려. 장제원 의원이 오히려 누가 후보인지 못 갈려. 심지어 아. 우회 출마라는 우회 출마. 우회 출마. 어. 그래서 오늘도 조수진 의원이 한 말 했어요. 네. 누가 배추냐? 어. 누가 배추냐? 누가 배치고 누가 고춧가루냐. 아, 아 배치는 장제원 의원이다. 그러니까 누가 배추냐? 김기현 의원은 거기 낀 고춧가루인가요? 그래서 나는 김장연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날을 세워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3월 8일까지 이렇게 가죠. 네. 그러나 이거는 공동선을 위한 거니까. 네. 그래서 김장연대 내용이 없다. 네. 이게 윤심이 아니라 장심팔이고 아. 솔직하게 누가 후보인지 네. 우회 출마인지 헷갈리는 아. 경제에 네. 왔다. 그래서 또 이 김장연대가 PK 연대잖아요 한마디로. 아 그러네요. PK 한 분은 연대고. 울산, 한 분은 그쵸. 부산. 그리고 텃밭 연대잖아. 아하. 또 기득권 연대고. 어. 또 내로남불 연대. 내로남불 연대가 뭔지 아세요? 내로남불은 그 왜냐? 문재인 내가 정권인데? 수도권에 올라오고 해도 못 올라오세요. 수도권 올라오라고 얘기하시죠. 이 두 분이 그래요. 네. 네. 작년에 제가 그 6월 1일에 안철수 의원 공천심사위원장 할 때도 우리 김기현 의원께서 계속해서 안철수 의원 험지로 보내라고 했어요. 네. 험지로. 네. 근데 저는 험지로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 솔직히. 음. 우리 당하고 단일화를 만든 자산이야. 응? 네. 또 그분이 원하는 데가 있고 또 그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네. 분당갑에 가셨어요. 네. 예. 개항을에 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내가 김기현 선배님한테 지난번에 출마 회견을 하셨잖아요. 선언을 했어. 대표가 되면은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을 만든대. 네. 그럼 수도권에 와라. 아,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한간 소리라고 그래. 한가한 소리가 그러시죠. 예.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장재원 의원 네. 제가 정말 애낍니다. 네. 요새 애끼는데 3월 8일까지 어쩔 네. 수 없는데 장재원 의원도 네. 뭐라고 하냐면 이거 수도권 출마에 대해서 네, 폐륜이라고 폐륜적 해. 발언. 또 허정성세라고 그래. 네. 근데 2012년 벌써 10년 네.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나라당 중진을 왜 이렇게 통탄한다고 그랬어. 네. 왜 수도권 왜 못 뛰어드냐 적진에 못 뛰어드냐.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 종로로 뛰어들어라. 아. 그렇게 공격을 했었어요. 예. 그랬어. 근데 지금 완전히 기득권에 갇혀 있잖아. 아. 그래서 내가 내로남불 연대다. 딱 그래서 네. PK 연대, 내로남불 연대, 기득권 연대. 근데 좀 친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친해요, 사실 친합니다. 근데 폐륜적 발언이다 이렇게 좀 센 그러니까 이야기를 세게 들으시면 발언을 해서 예. 네. 세게 발언을 해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딱 걸리는 거예요. 본인의 과거 발언에. 역시 과거의 어록들이 자기를 어록을 공격하는 옛날 조국을 때린다 이거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네. 근데 안철수 의원과는 네.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수도권 그 대표론 또 수도권 출마론 얘기 꺼내시고 그래서 정치적 동지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단일화 얘기도 좀 얼핏 나오고 있는데 정말 유난 연대 가능하신 건가요? 저는요. 우리 네. 안철수 의원 무소속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 네. 제가 4월 7일 재작년 그렇죠. 재보궐선거 때도 안철수 의원하고 김미리 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도 협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어떤 네. 이제 그 어드바이스 같은 네. 것도 해드렸고 또 그 다음에도 우리 서울시장 네. 우리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또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문제 있어도 제가 네. 또 늦췄고 네. 시기 조정을 했고요. 네. 또 안철수 의원 대권 나가라. 네. 나가야 되는 이유를 제가 또 설득해서 다 네. 또 안철수 의원께서 대선 출정 시 네. 유일하게 저 혼자 네, 네. 갔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윤석열 후보도 모시고 갈까 하다가 네. 우리 저만 갔었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우리 윤석열 후보와 또 안철수 후보하고의 또 만남도 저하고 이제 이루어졌고 네, 그래서 네. 저는 어떤 그 외연 확장을 위해서 네. 일단 국민의 당이 오랜 동안 있은 다음에 대선 네. 승리 후에 합쳐야 된다는 이제 전략적 네. 로드맵을 제가 네. 만들어서 그렇게 있고 또 저하고도 지금도 항상 우리는 동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수도권에 출마하자. 예를 네. 들어서 대표가 되려면 네. 적어도 수도권에 나오는 결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네. 2008년도에 우리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울산 텃밭을 버리고 그렇죠. 네. 동작을에 나와서 맞아요. 그 당시에 정동영 의원을 꺾었어요. 그렇죠. 꺾었죠. 예, 이런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야, 당 대표 출마하는 분들은 수도권에 다 나오자. 아, 네. 라는 선언문을 제가 쟤네들 딱 받고 네. 또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 네, 네.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호흡이 잘 맞아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우리가 3월 8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아. 어떤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자. 선의 경쟁을 하는 협력적인 네, 경쟁 협력적 경쟁. 관계에 아하.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수도권 선거가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서울시당, 이천시당 네. 신년 교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의 의석수가 49석입니다. 네. 네. 우리 국민의힘 의석수가 딱 8석입니다. 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텃밭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또 경기도도 59석이에요. 네. 59석 중에 국민의힘 의석수가 우리 총선 때 딱 7석. 7석. 52석은 저쪽이에요. 아. 또 인천이 13개 의석수인데 우리가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 한 석이고 제가 무석 한 석. 하하. 11개는 전부 다 민주당입니다. 네. 대전은요 8개 의석 중에 우리 국민의힘 의석수 한 없죠. 석도 없어요. 어. 그러면은 수도권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수도권 선거에서 이긴 적 솔직히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대 수도권에서 졌어요. 아. 2010년 졌고 네. 2020년 졌어요. 네. 여기서 어떻게 이기냐. 네. 정말 어려운 싸움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저같이 수도권에서 정말로 산전수전 네. 공중전 겪은 사람이 나와서 네. 정말로 이 참 싸움에 네. 능통한 네. 수도권 싸움에 능통한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 아, 그렇죠. 네. 그런 근데 면에 있어서 저하고 이제 정책 동지고 그렇죠.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아, 있다. 네. 예, 이런 면입니다. 네. 네, 오늘은 윤상현 의원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것만은 바꾸겠다. 네, 하시는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DNA, 국민의힘의 DNA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가 바로 서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뺄셈 정치의 DNA, 네. 덧셈 정치의 DNA를 바꾸자. 우리 국민의힘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익 집단입니다. 이익 집단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우파 이념에 충실한 강력한 이념 집단으로 네. 바꾸겠습니다. 또 어떤 군림하는 유권자 국민한테 군림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서비스 정당, 아. 서비스 정당. 서비스 그리고 정당. 진짜 당원이 주인인 정당. 네. 이걸 해주고 싶은데 꼭 하나 바꾸고 싶은 거. 네.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도권 선거에 저같이 처절한 경험을 네.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에 누구보다도 가장 감각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네. 전략적 마인드를 네. 제가 갖추면서 전략을 제시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국민의 힘이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는 네. 그런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